자, 이제 주행하러 가보겠습니다. 이게 디젤이 아니고 가솔린이라서 일단은 뭐 조용한 거는 사실 뭐 언급 이렇게 간단하게 해도 되겠죠. 그리고 이게 이 차량이 아마 세팅을 어떻게 해놨는지 모르겠지만은 승차감이 소형 SUV 느낌은 안 납니다. 제가 이때 동안 알고 있던 소형 SUV보다는 조금 더 럭셔리한 승차감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제동도 잘 되네요. 이제는 현대기아차가 브레이크가 밀린다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 차가 그랜저 TG잖아요. 그 차량은 심지어 고장난 줄 알았습니다. 고장. 브레이크가 너무 밀려가지고, 그렇게 고급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요즘 차량들은 밀리는 거 없이 잘 됩니다. 그리고 살짝 코너가 있는데, 살짝 코너는 잘 돌아줄까요? 자, 뭐 코너는 뭐 SUV 맞습니다. 그렇다고 막 심하게 쏠리는 건 아니고요. 몸 자체가 그렇게 심하게 또 안 쏠렸잖아요. 이거 걔 아닙니다. 이거 마이크입니다. 자, 아니네요. 코너도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이게 SUV라서 그런가, 아니면 이게 정말 프리미엄 하이클래스를 맞춰서 그런지 몰라도 주행감이 생각보다 승차감이 좋아요. 승차감이 꽤 좋아서 깜빡이 소리도 좋고. 제가 최근에 BMW 너무 빨아가지고 이제 요거는 살짝 덜 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드카 차주기 때문에 무슨 차를 타도 사실 자기가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아주 냉정한 시선에서 바라보도록 하겠는데, 악셀을 꽉 밟았는데 이거는 보통 디젤이 갭이 있는데 요것도 살짝 가솔린임에도 불구하고 갭이 좀 있는데, 스포츠 모드로 한번 바꿔볼게요. 스포츠 모드로 한번 바꿨어요. 근데 스포츠 모드로 바꾸니까 확실히 또 튀어나가는 맛은 좀 있네요. 어허, 쏠림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SUV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 이제 그런데 요즘은 사실 뭐 노멀, 에코, 뭐 커스텀 모드, 사용자 모드, 이런 뭐 스포츠 모드,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스포츠 모드가 있다고 해서 SUV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막 잘 나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차에 비해서는 확 잘 나가는데, 이게 RPM이 요동치는데 속도는 그 후에 붙는다는 거. 그런데 악셀을 빡 밟았으니까 그렇게 됐지, 스포츠가 아니잖아요. 근데 슥 밟으면 이게 쭉 나가줍니다. 쭉 나가줘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 쭉 나가주거든요. 그래서 스포츠 모드를, 페달을 막 진짜 막 싫어하는 사람 기대기 때리듯 세게만 안 눌러주면 충분히 스포츠 모드답습니다. 이거는. 자, 잘 나가기도 잘 나가네. 좋습니다. 이거. 이 서스펜션이 뭐 에어는 물론 아니겠죠. 이 서스펜션 세팅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도로에서는 롤링 같은 거는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물론 크게 꺾을 때야 쏠리는 거는 무슨 세단도 당연하지만은, 지금 금방 속도를 내서 차선을 좀 몇 개를 바꿔봤거든요. 운전의 재미도 있네요. 근데 운전의 재미가 있는데 제가 초반에 말했지만은 이 차량 승차감이 생각보다 좋습니다. 왜 이래 좋지? 그리고 심지어 이 세팅이, 서스펜션이 물렁하질 않아요. 약간 탄탄한 느낌. K7 프리미엄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서스펜션이 탄탄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마 지금 현대기아가 디자인적으로는 약간 아메리칸 스타일로, 미국 스타일로 넘어가면서 하체 세팅은 약간 독일스러운 느낌.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식이 좋을 때가 언제냐, 부모의, 엄마 아빠의 장점만 닮았을 때. 어쩌면 이게 지향하는 컨셉이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물론 아쉬운 점은 뭐 BM이나 벤츠나 이런 아우디나 이런 것처럼 그 브랜드만의 브랜딩, 이런 게 확실히 그 디자인적인 브랜딩이라든지 기술적인 브랜딩이라든지. 근데 현대기아가 그거는 사실 저에게는 좀 아쉽거든요. 근데 사실 뭐 BMW도 지금 이렇게 탄탄한 하체를 느낄 수가 없는 게 좀 아쉽습니다. 물론 대중화 때문에 좀 약간 말랑말랑한 세팅이 같다고 하지만은, 제가 탔던 BMW보다 이 차량 하체 세팅이 조금 더 딱딱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요거는 저한테는, 이 하체 세팅은 저한테는 취향 저격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신호가 지금 빨간불인데 한번 출발하는 대로 다시 한번 쑥 밟아보고 제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막 에어컨 켜고 남자 2명 타고 했는데 평균 연비 6.4 나옵니다. 이거 모압이 아니에요. 자, 밟고 싶지만은 사선을 바꾼 다음에, 자, 밝게 한번 시작해 봅니다.
아 이거 꽉 밟으면 기대기 때려도 꽉 밟으면 안 되겠죠. 싹 밟아주면 그냥 키로수가 쭉 나가줍니다. 오 가속 능력 좋아요. 오호 이거 가속 좋습니다. 가속 이게 스포츠카처럼 때려만 밟지 않고 싹 밟아주면 이거 안정감 있게 기가 막히게 나가는데요. 지금 키로수가 이야 이거 속도감에 대한 것도 좀 안정감이 있는데 이 키로수는 지금 좋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많이 밟았는데 야 기술력 좋아졌습니다. 저는 이래 뭐 커뮤니티나 이런 데 보면 현대기아를 까는 사람이 있잖아요. 물론 많이 타보고 깐다면 안 좋은 점이 발견한다면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이런 리뷰를 통해서 많이 타보잖아요. 현대기아 좋은데 왜 이래 까이나 모르겠어요. 사실 불이 나고 차가 서고 악셀 안 밟았는데 치고 나가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사고들 사실 이런 것들은 수입차에서도 나옵니다. 수입차에서도. 그런데 이제 마치 현대기아만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현대기아 바가 아닙니다.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현대기아는 지금 제가 이 차량을 밟아봤는데 꽤 많이 밟아봤는데 안정감이 있습니다. 안정감이 치고 나가는 맛 좋습니다. 아이고 제가 제동을 안 해봤네. 자 제동 한번 해볼게요. 자 제동 자 이제 좀 밟았다. 자 밟았고 제가 어느 정도 좀 키로수가 났을 때 좀 밟아보면 뭐 이 정도 제동이면 뭐 나쁘지 않습니다. 와 좋다. 예전에 저 뭐지 X5 보셨죠? 물론 그 차는 1억이 넘잖아요. 그 차량 제동했을 때 와 좋다 이랬는데 이 차량은 키로수 대비해서 브레이크 뭐 적당하게 잘 봐준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차량을 가지고 펀드라인빈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다가 금방 생각이 났었는데 이 차량은 어떻게 보면 혼자 타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많이 안 타거나 뭐 여자친구 타거나 아니면 주로 혼자 타는 사람들 이런 혼자 싱글족을 위해서 만들다 보니까 운전 재미도 확실히 잡은 운전의 재미도 좀 주는 것 같아요. 대신 단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렇게 쏘고 다니면 이제 에쿠스의 연비를 볼 수 있다는 거 요거는 조금 아쉬운데 뭐 이런 거는 발권 연비로 자 이거 크루즈 컨트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시 정차 중에 이 달리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꽉 밟은 순간 터보렉이 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는 그 이후부터는 주행 재밌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크루즈 컨트롤 65km로 하고 있는데 자 손 떼고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속도를 막 오랫동안 테스트를 못하지만 이 도심에서도 핸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잡아줍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그렇게 영민한 느낌은 안 드는데 뭐 고속도로에서는 아마 이거보다 훨씬 더 일반 도로보다 잘 될 것 같습니다. 핸들도 뭐 알아서 잘 잡아주는 것 같고요. 알아서 잘 잡아준다기보다 약간 아쉬운 맛은 좀 있습니다 사실. 자 이제 기아 이런 단점 말했죠? 저는 원래 성격이 웬만한 건 다 좋은 성격이라서 어릴 때부터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 리뷰를 보면 심지어 뭐 진짜 안 좋은 차를 타도 뭐 괜찮네 생각보다 뭐 무난하네 할 것 같은 성격이라서 그거는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제 차는 그냥 이런 기능적인 거 보고 한번 꼭 그 근처에 있는 대리점 가서 시승 한번 해보십시오. 자 HUD 한번 켜볼까요? 자 HUD를 한번 켜서 얼만큼 잘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무슨 영화처럼 씩 올라옵니다. 지금 요거 눈높이에는 안 맞는데 이게 세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진짜 HUD 그냥 요즘 나오는 괜찮은 HUD처럼 뭐 화질도 나쁘지 않고 지금 날이 덥고 엄청 밝은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속도 한번 내볼까요? 숫자 잘 보이고요. 그런데 이 차량이 초반 터보렉 빼고는 치고 나가는 맛이 좋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죠.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그만큼 저한테는 굉장히 장점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근데 단점은 뭐다? 바른 만큼 생각보다 연비가 안 나오는 거. 물론 이게 고속도로 나가면 10km 중반 가까이는 갈 것 같아요. 뭐 크루즈 컨트롤을 걸고 이럴 것 같으면. 그런데 이 차량이 혼자 스트레스 받을 때 보통 남자들은 운전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풀잖아요. 그럴 때는 뭐 연비는 뭐 기름 채운다 생각하시고 좀 밟아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연비가 6km대 막 밟을 때 6km대였는데 지금은 9.1km로 다시 상승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도로에서는 아마 10km 전후 될 것 같아요. 요 가솔린 터보는. 그래서 주행거리가 많은 사람들은 저는 가솔린을 비추할 거예요. 디젤을 사시라고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출퇴근 거리가 짧은 사람들한테는 요 가솔린 뭐 이 정도 연비라도 사실 거리가 짧다면 크게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가솔린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자 이제 가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 가격이 1900부터 시작해서 풀옵션 하면 한 31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소형 SUV를 3100만원 주고 사기는 좀 아깝잖아요. 물론 사셔야 되는 사람들은 옵션을 무조건 풀업을 해야 된다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은 한 2000 중반 2500에서 600 정도 맞추면
사실 뭐 크게 무리 없이 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소형에 저는 3천만 원 넣기에는 조금 아깝긴 아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을 할 것 같으면 저는 2천 중반으로 선택을 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보시고 옵션 같은 거 보시고 내한테 필요한 옵션만 딱 넣어서 좀 합리적으로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게요. 승차감이 기대 이상으로 소형 SUV이지만은 승차감은 좋습니다. 어떻게 좋냐 하면 하체가 좀 탄탄한 느낌이라서 고속 주행을 했을 때도 괜찮은 느낌이 들었었고요. 기대 이상의 승차감을 보여줬었고, 제동에 대해서는 정말 잘 밟힌다는 느낌보다 내가 밟고 달리는 속도에 대응해서 적당히 잘 밟혀주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고속도로에는 테스트를 안 해봤지만 아마 고속도로에도 테스트가 해봐도 잘 될 겁니다. 근데 일반 도로에서는 약간 조금 서툰 느낌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연비는 이게 1.6 터보에 177마력이다 보니까 연비는 뭐 계속 6km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금 발끝 신공을 하면 아마 10km 전후 도심에서 나올 겁니다. 혼자 타기에는 좀 이만한 차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뒷 공간 활용도 좀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 그렇기 때문에 혼자 차를 타거나 아니면 여자친구만 태우거나 아니면 신혼인데 갓난아기 베이비시트도 2개 정도는 뭐 어렵지 않게 실릴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한테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연인이랑 같이 탈 사람, 뭐 신혼부부인데 아기 1명 있는 사람들도 좋지만은 혼자 타는 거에 대해서 좀 강추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으로 이제 웬만한 건 다 다른 것 같은데, 자, 이상으로 이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셀토스, 이제 요즘 기아차에서 굉장히 핫한 차종이죠. 이제 이 차종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제 다음에는 모하비도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저희 우연TV 이제 앞으로는 모토브랜디라고 바꾸려고 하는데, 좀 사람들한테 말씀드리고 나서 좀 바꾸려고 하거든요. 새로운 영상들을 보시고 싶으시면 구독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해 놓으시면 아마 알람 설정이 휴대폰이나 PC로 가서 금방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상으로 셀토스 하이클래스 소형이지만 프리미엄을 지향하는 그런 소형 SUV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리뷰할 차량입니다. 이게 요즘 핫한 차량이죠. 그리고 아마 이 차량을 내놓은 게 소형 SUV잖아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점점 싱글족이 많아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시대에 발맞춰 아마 그런 사람들이 타기에 딱 좋은, 그런 사람들을 딱 타겟팅한 차량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셀토스가 이 전면부를 한번 봐보십시오. 요즘은 소형이라고 하지만은, 예전에 소형이면 정말 소형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소형이라고 하지만은 디자인적으로 좀 더 와이드하게 보이게끔 그렇게 디자인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이래 직접 눈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검은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마 이런 헤드라이트가 이쪽 끝까지 빼버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디자인적으로 소형이지만은 좀 크게 보일 수 있게끔 디자인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릴은 사실 옛날 소렌토 그릴 같이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그릴을 만들고 라이트를 연결한 이유도 좀 더 와이드하게 보일 수 있게끔 하는. 그리고 기아 홈페이지나 아니면 셀토스를 검색해 보면 이게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하이클래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은 기아에서 소형 SUV를 냈지만은 좀 고급 버전의 SUV를 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제가 비상 깜빡이를 보는데, 이제는 디자인의 기아답게 이걸 보시면 이런 선들 한 줄, 두 줄, 세 줄에 이제 라이트가 4발 박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에도 이제는 라이트만의 기능 역할이 아닌 여기에 돌기처럼 오돌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뭐냐 하면, 이게 이름이 길어가지고 제가 저거 이런 식으로 공부하고 왔는데, 요 부분은 다이아몬드 패턴 시그니처 LED 라이트 그릴이라고 합니다. 이름 거창하죠. 그리고 저는 여기에 셀토스라고 적힌 걸 봤었거든요. 마치 이제 랜드로버 디스커버리라든지 레인지로버라든지 이런 차량들처럼 저는 그런 차량을 벤치마킹해서 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다이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본넷도 여기까지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커팅을 해놨어요. 이 부분을 커팅을 해놔가지고 좀 세련되게 보입니다. 그리고 립밤바, 이 하단도 좀 입이 좀 툭 튀어나와 있는데 이게 좀 공격적으로 보이는, 아마 여기 보시면 이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사실 기아가 이 차량을 내놓으면서 뭔가 많은 걸 알려주고 싶었나 봐요. 소형차지만 럭셔리한 하이클래스고, 그리고 와이드하게 보이는 이런 디자인에 좀 공격적이고 좀 도시형적인 이런 키워드들이 홈페이지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아마 이 셀토스를 내면서 정말 많은 부분에서 좀 욕심을 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마케팅을 좀 강의를 하고 마케팅을 좀 공부한 사람으로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 하나의 키워드만 갖고 좀 밀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다양한 얘기를 하지 않아도 사실 보면 눈으로 다 보이거든요. 좀 욕심을 냈는. 사실 근데 욕심을 냈다는 게 욕심만큼 기대에 못 미치는 게 아니라 욕심을 낸 티가 나요. 사람들한테 어필도 될 것 같고요. 보시면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내가 말하기 전에 알아주면 그게 임팩트가 있지만은 알아주기 전에 먼저 말해버리면, 자랑을 해버리면 임팩트가 없듯이 좀 그런 느낌을 어제 홈페이지를 보고 받았습니다. 차를 보고는 만족스러운데.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차량은 16인치에서 18인치까지 있습니다. 예전에 18인치가 들어갔으면 제가 어릴 때는 정말 큰 차에만 들어가는 거였는데 요즘은 작은 차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18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 보시면 항상 저를 항상 리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지훈 카마스터가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의 아마 키워드인 것 같아요. 어메이징 컴팩트, 작지만은 놀랍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아마 실내 공간도 이 차량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좀 크다라는 것들을 암시하는 것 같지만은 또 하이 클래스라는 키워드가 있고, 키워드가 메인이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기 전에, 자 그리고 뒷면을 한번 보기 전에, 이게 엄청 크네요. 이 차량은 1.6 터보 가솔린입니다. 이게 한 177마력 정도가 돼서 아마 제가 시승을 지금 주행하기 전이지만은 엄청 잘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디젤을 싫어하는, 그리고 운전 거리가 좀 짧은 사람들한테는 이 차량은 디젤보다는 이 차량을 선택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뭐 이 차량뿐만 아니라 주행 거리가 짧으면 사실 가솔린 좋겠죠. 여기 셀토스 보시면 터보 GDI 엔진. 참 GDI 엔진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저는 이 말이 많은 거에 비해서 주변의 GDI 엔진에 대해서 트러블에 대한 이슈를 제가 들어보질 못해가지고 저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디자인을 보면 소형 SUV라고 하기에는 디자인이 약간 중형 느낌이 납니다. 앞에도 그렇고 앞부분에는 소렌토를 닮아서 그런지 몰라도 좀 중형 느낌이 나는데, 뒤에는 제가 뭘 닮은 건 없지만은 약간 기존에 나왔던 기아 현대자동차의 그 부드러운 이미지보다는 정말 확실히 좀 강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도시형이라는 키워드를 좀 썼더라고요. 근데 도시형보다는 좀 더 넓은 고속도로를 달리는 좀 와이드한 그런 이미지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옵니다. 그리고 이제 쌍마우라. 그리고 이 차량은 운전 중에도 언급이 되겠지만은 EWD와 4WD, 2륜과 4륜으로 나뉘는데요. 그런데 EWD에 딱 보면 플러스하고 트랙션 모드라고 들어 있습니다. 트랙션 모드가 어차피 트랙션이 견인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의미잖아요. 어차피 4WD가 견인을 하는 거에 EWD보다 좋은데, 뭔가 EWD지만 4WD의 뭐 능력을 발휘한다는 그런 문구로 사람들한테 어필을 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EWD 옆에 플러스하고 트랙션 모드라고 적혀 있어서 이었습니다. 전반적인 디자인은 확실히 좋습니다. 이게 제가 이때 동안 느꼈던 기아의 느낌이랑은 전혀 다르지만은 좀 거친 느낌이 있어요. 좀 부드럽고 세련된 느낌보다 저한테는 이때 동안은 받았던 느낌은 기아는 세련된 느낌이었는데 여기는 좀 미국 느낌이 나네. 제가 펠리쉐이드에서 미국 느낌을 좀 받았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살짝 납니다. 실내가 한번 쭉 봐보세요. 사실 이제는 소형 SUV라고 해도 고급스러움은 어디 안 갑니다. 그리고 이 차량 자체 컨셉이 좀 고급스러운 거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도어 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런 거 신경 쓴 거 봐보세요. 요런 거 신경 쓴 거 보이세요? 이렇게 신경 쓴 모습 하면, 그리고 보스 오디오가 들어갔는데 뭔가 무늬는 잡아놨는데 이 무늬와 여기 소재랑은 조금 언밸런스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가죽이고 여기는 플라스틱인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도 가죽이 들어갔고요. 제가 언급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구멍이 딱 막혀 있어서 여기에 또 휴대폰 넣기 딱 좋네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공간이 한 공간에서 나눠집니다. 이제 컵홀더 담으라고 만들었나? 근데 여기 조금, 여기가 조금 작은 게 좀 아쉽긴 아쉽습니다. 그리고 시트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가죽이 보들보들합니다. 보들보들해서 앉았을 때 느낌은 좋고요.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 통풍이 좀 시원했어요, 저한테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 조절하는 거예요. 조절하는 거.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는 거. 이 차량은 이미 공부를 하기 전에 여러 유튜브를 보니까 자율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 소형차에도 자율주행이 가능한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제 소형차에 걸맞지 않게 여러 버튼들이 있는데, 이런 버튼들은 익숙하시죠? 이런 버튼. 이 버튼이 뭐냐 하면 제가 이거를 눌렀습니다. 누르면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사실 유리에 들어가지 않고 여기 나오는 거는 아시는 분은 원가 절감이라고 뭐 악플이나 이런 나쁜 거를 달 수도 있지만은 1000만 원 후반에서 2000만 원까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거는 어느 정도는 좀 수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기판은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전 기아의 계기판, 아마 이것도 시대를 거듭할수록 이 디자인에 대해서는 좀 많이 바뀔 겁니다. 근데 다양한 정보들이 뜨는 거 보이시죠? 이제는 소형차를 사든 중형차를 사든 웬만한 옵션들은 거의 상향 평준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핸들에서 이 부분만 볼게요. 크루즈 컨트롤. 이 소형차도 고속도로 갔을 때는 좀 편안하게 운전을 할 수가 있는데, 자 10.25인치입니다
굉장히 디스플레이가 크고요. 그리고 제가 워낙 기아 차를 많이 리뷰를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많이 리뷰를 했었는데 터치감이랑 이 화면이 좀 보들보들하네요. 이 보셨죠? 지금 터치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반응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3분할이 되어 있고 보시면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 버튼들 이 버튼들이 큰 게 사실 작아지면 좀 세련돼 보이거든요. 크면 좀 촌스러워 보일 수 있는데 뭐 그렇게 촌스러워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눈에 잘 보여가지고 버튼 누르는데 실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아날로그적 느낌인 진짜 버튼들은 저는 오히려 운전함에 있어서 좀 안전성에 대해서는 좀 더 선호하는 편이고요. 여기 보통 오토를 누르면 바람이 세게 나오잖아요. 근데 3칸, 2칸, 1칸 보이죠? 이게 오토지만 바람 세기입니다. 한 칸짜리 오토 세팅을 해놓으면 바람이 약하게 나오고 세게 나오고 중간으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에어컨에도 약간 디테일을 넣어서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뒤로 열선, 창문 열선도 다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요런 부분들이 살짝 기존의 소형 SUV와 다르게 귀티 난다는 거는 사실 인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이그로시가 이렇게 곳곳에 들어갔네요. 그리고 여기는 수납인데 요 안에 무선이 있습니다. 이제는 워낙 모든 대부분의 휴대폰들이 무선이 있다 보니까 이제 무선도 여기 들어가 있고. 그런데 1,900만 원부터 물론 1,900만 원이면 옵션이 좀 빠지겠지만은 시작 가격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물론 요런 게 요 안에 안 들어가 있고 최근에 이제 K7에 했잖아요. 뭐 요런 것들에 비해서는 좀 고급스럽진 않지만 이런 기능들이 있다는 게 저는 좀 개인적으로 놀라운데 컵 홀더가 조금 작네요. 여기 뭐 휴대폰이나 지갑 넣으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아마 이제 팔걸이로 팔이 좀 기신 분들은 요렇게 하고 짧은 분들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는 이 폭은 넓지가 않은데 속은 깊습니다. 속은 깊어가지고 생각보다 소형차 치고는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여기에 열선이랑 통풍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열선이랑 통풍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는 이런 레버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움직이면 어떻게 되냐? 움직여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드라이브 모드를 총 3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노멀, 에코, 스포츠 모드로. 그래서 주행편에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K7 리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제 신형부터는 여기 하이패스랑 다 들어온다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하이패스랑 이런 기능들이 없으니까 정말 심플하게 되어 있죠. 이젠 SOS, 이건 옛날에 아이고 BMW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도 다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원버튼입니다. 이제 원버튼으로 다 열립니다. 예. 하늘이 열리고요. 그런데 이제 요거는 수동인데 가격대 대비해서 이게 수동이면 저는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까는 사람은 없겠죠. 자, 그리고 이제 2열 한번 봐볼까요? 2열은 봤을 때 작지만은 안은 생각보다 굉장히 넓다라는 걸 좀 강조를 했었거든요. 진짜 넓은지 보겠습니다. 앉아볼게요. 이게 넓다 해야 되나 말도 안 넓다 해야 되나? 근데 좁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사실 좁지는 않아요. 근데 소형 SUV로 봤을 때 170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180 넘어가면 여기가 조금 좁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 컨셉 자체가 싱글족을 위한 소형 SUV, 소형 SUV 자체가 가족이 많이 얹거나 혼자 타는 사람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뒷자리가 뭐 무난하다 생각을 합니다. 뭐 나쁘다고 하면 좁다고 하면 좁다고 하지만은 근데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근데 사실 요 등받이 이게 저는 그렇게 편한 느낌은 안 듭니다. 그냥 장거리 하면 조금 힘들 수 있겠다. 잠시만요. 보세요. 이거 보시면 이것도 이제 자동으로 됩니다. 예전에는 수동을 했다면 보이시죠? 시트랑 이런 것들이 다 자동으로 움직여집니다. 아무튼 이제 요 등받이는 저는 조금 막 불편하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장거리 갔을 때 편한 느낌은 안 들 것 같은데 목바지를 좀 조절을 하면 좀 어떻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 자 이중 카마스터의 설명 있습니다. 자 이게 좀 뒤로 어느 정도 넘어간대요. 그런데 제가 좀 불편하다 했잖아요. 아마 이건 트렁크랑 좀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보통 이거를 당겨서 앞으로 폴딩을 시키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거를 한 번 더 뒤로 당겨 버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뒤로 당기고 앉아볼까요? 훨씬 나아요. 야, 이거 확실히 뒤로 조금만 당겼는데 좀 확실히 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디테일이 좀 만족스럽네요. 그래서 이제 뭐 폴딩 한 김에 한 폴딩을 해보고 트렁크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은 다 이제 이런 식으로 거의 180도 다 되죠. 자, 한번 욕심냈습니다. 제가 버튼인 줄 알고 있다가 버튼 아닙니다. 이거 요런 부분들은 탈거할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보시면 이렇게 탈거할 수가 있고 보시면 넓죠. 이게 소형 SUV지만 자 요렇게도 한번 볼까요? 소형 SUV지만 180 언더는 다 누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차박을 하거나 좀 짧게 캠핑도 할 수 있을 만큼 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출고 차량 직원 이제는 여기 보시면 스페어 타이어는 없고 여기 이제 수리 키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 리뷰에서 많이 봤죠?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원래 이거잖아요. 공간을 조금 더. 저는 이런 세심한 부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 보시면 보통 원래는 여기에 걸쳐져잖아요. 여기에 걸쳐져서 이래 딱 하는데 공간 활용도를 아무래도 차가 작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신경을 써서 밑으로 이거를 깔아줌으로 해서 좀 더 높은 짐을 실을 수 있게끔 이런 배려를 했네요. 물론 고급차 같은 경우는 디스커버리 5라든지 아니면 X5라든지 여기에 에어서스 번틀이 있어가지고 누르면 차체가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저 짐을 쉽게 실을 수 있는 그런 편의를 제공했다면 차가 작지만은 이런 센스를 발휘해서 높은 짐을 실을 수 있게끔 만들어놨네요. 언젠가는 이런 소형 SUV도 버튼식이 나올 겁니다. 이야! 또 이래 또 닿는 손맛이 있거든요. 자, 이제 이상으로 외관은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는 항상 주관적으로 리뷰를 하지만은 사람들마다 다 기준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나 어느 차든 시승하기는 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량들을 타보시고 소형 SUV 뭐 요게 스포티지보다 진짜 미세하게 작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엔진룸을 안 봤네요. 기아차 엔진룸은 다 비슷할 겁니다. 제가 이제 동안 봤던 기아 엔진룸이랑 아우 뜨거라. 뜨거라. 제가 할게요. 차가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엔진룸이 좀 가득 차 있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보시니까 레이아웃도 굉장히 잘 돼 있네요. 뭔가 이렇게 촘촘하게 잘 배열을 한 느낌입니다. 사실 저는 항상 현대기아차 엔진룸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는데 아마 이게 처음인 것 같아요. 정리 잘 돼 있죠. 엔진룸은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